그때가 이제 에 대한 어떤 비판이 극에 달했고, 시즌이 끝나는 올겨울에도 주인공은 선수였습니다. 대표팀과의 어떤 동행이 올림픽까지일 수도 있겠다. 2024년을 뜨겁게 달군 스포츠계의 화제 인물 5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4 뉴시스 스포츠 결산, 저는 진행을 맡은 이수린이고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1월이었죠. 2023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요르단에 밀려서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았던 요르단에 0대2로 밀려서 탈락했다는 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황금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어떤 축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단 내부에서도 조금 어떤 갈등이 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점화가 되면서 축구협회에 어떻게 보면은 총 책임자죠. 우리 정 회장이 가장 먼저 비판의 어떤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대회가 끝나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과 함께 또 본인이 직접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그런 수순에 이르게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대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소문을 하다가 처음에는 2월 내로 정식 사령탑을 선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을 정식 감독이 아니라 임시 사령탑으로 이제 잠깐 쓰는 거죠.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림픽이 있는데 이 성인 대표팀까지 끌어다 쓰는 게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찌저찌 3월 A매치는 잘 넘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울산 HD를 이끌으셨던 김도훈 감독님이 다시 한번 임시 사령탑으로 맡았거든요. 2차례나 임시 사령탑 체제를 거친다는 것도 상당히 전대미문한 사태였고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지만 전강위가 약속했었던 빠른 시일 내에 클린스만의 대체자를 찾겠다라는 거는 결국 실패를 했고 그게 또 반년 동안 이어지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여론, 팬들이나 선수 사이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름 있는 감독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다 소문에 그쳤고 이제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예선 첫 경기가 이제 9월에 팔레스타인이랑 홈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정몽규 회장이랑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비판이 극에 달했고 실제로 경기장에서도 야유가 나오면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중계되는 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팬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은 결과보다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투명하고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에 기대한 감독 선임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축구협회와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뚜렷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 홍명보 감독은 이제 울산 HD를 맡고 지난 시즌까지 K리그 2연패를 이뤘고요. 굉장히 울산이 오랫동안 준우승에 머물렀었던 팀인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왕조를 좀 구축하고 있었던 게 올해였어요. 올해 중반까지도 그렇게 잘 이어나가고 있고 한창 이제 아시안컵이 이제 2월에 끝나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국내파 감독 중에서 가장 물망에 올랐던 감독은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소문으로만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홍명보 감독에게 무게가 많이 실렸죠. 외국인 감독에 대한 어떤 협상이 조금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파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어떤 축구인들 내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는 고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축구대표팀 지휘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난 다음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대신해서 선임 작업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임생 이사와의 이른바 빵집 회동 이후에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됐죠.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워낙 이제 울산에 져버리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몇 차례나 드러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거에 있어서 좀 배신감을 느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을 때 이른바 인맥축구라고 하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건 아니다라는 어떤 반대 여론도 있었을 테고요. 외국인 감독에 대한 니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반년이라는 시간이나 쏟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감독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게 비단 홍 감독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의 어떤 부재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덩달아 비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사실 올림픽 전부터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고 세계 랭킹 1위를 다투는 어떤 그런 선수였죠. 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정말 큰 무대에서 본인이 정상에 서고 싶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메달을 딴 직후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어떤 작심 발언 그리고 비판이 감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분노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올림픽 대회 끝나고 직후에서는 사실 부상 관리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다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부상을 안고 올림픽까지 뛰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상은 지금까지도 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 불편한 모습이 있는데 당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로는 이러한 부상을 대표팀 차원에서 조금 케어를 잘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대표팀과의 어떤 동행이 올림픽까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밝혀졌죠. 배드민턴 협회 뭐 셔틀콕 페이백, 후원 물품과 관련해서 좀 불공정한 계약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김태규 협회장이 좀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어떤 의혹 등도 여러 가지로 밝혀지면서 대한배드민턴 협회도 문체부의 어떤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쇄신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올해 프로야구에서 좀 가장 빛난 선수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로 발돋움한 김도영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는 사실 2022년 기아 입단 당시에는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해 좀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타율 2할 3푼 7리와 홈런 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시즌 중반에는 또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타율 3할 3리로 또 타격 재능을 입증했고 그리고 올해는 좀 기량을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김도영 선수가 144경기 중에 3경기를 빼고 이제 141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를 기록하면서 이제 팀의 정규 시즌 우승을 견인했는데요. 시즌이 끝난 후 올겨울에도 주인공은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 MVP도 받았고 또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수상하는 등 사실 각종 시상식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대상에 준하는 그런 트로피는 전부 휩쓸면서 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김도영 선수가 국제대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표팀이 비록 프리미어십이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최대 수확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김도영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바전에서 홈런 2방을 터뜨리는 등 이제 대회 5경기에서 타율 4할 1푼 2리 3홈런 10타점으로 소위 말해서 맹타를 휘두르면서 팀 공격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안타를 친 후 뭐 2루 도루에 성공하는 등 국제대회에서도 빠른 발을 뽐내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좀 눈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여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을 석권하며 이제 올림픽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맹활약을 인정받은 임시현 선수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MVP에 선정됐고 MVP를 선정하는 게 올림픽을 취재한 이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을 해요. 거기서 이제 임시현 선수가 남자 양궁 선수인 김우진 선수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김우진 선수 또한 이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올림픽에서도 매우 잘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4관왕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 활약과 전국체전 활약까지 좀 더해져서 금메달리스트의 맹위를 떨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달에는 이제 2년 연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우리를 울고 또 웃게 만들었던 스포츠 2024. 내년엔 또 어떤 소식으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기자님께 2024 스포츠는 어떤 의미였나요? 저에게 2024년 스포츠는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아시안컵 탈락으로 그리고 어떤 축구협회의 비판으로 굉장히 이 정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내려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 때는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금메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매 경기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끝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스포츠를 돌아봤을 때 기쁜 일도 있었고 충격적인 소식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들만 가득해서 스포츠 팬들에게 좀 많은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을 뜨겁게 달군 스포츠계 화제 인물 탑5였습니다. 채널 뉴시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내년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